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2019년도 지방지 9급 지방세법 기출문제 풀이 강의이고요. 이번에 6월 15일 날 시행된 요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 정보는 원래는 비밀 유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국가기관이 뭐 조세 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한해서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요거 읽어보시면요. 사실 내용을 모르더라도 요 보기만으로도 사실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답을 찍어내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공공기관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비밀 유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부득이하게 국가기관이 이런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도 아무렇게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는 없어요. 동의를 받고죠. 요거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사실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보기는 분명히 찍어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1번이고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을 본다. 자,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가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을 보는 거죠. 가액이 증가되지 않으면 과세 표준이 없잖아요. 증가된 부분이 과세 표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을 본다? 이 말이 틀렸죠.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이 되는 것이고 과세 표준이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세 번째, 담배 소비세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본다로 끝나야겠죠. 요게 바로 반출 의제 규정이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뭐 공급 의제, 뭐 개인적 공급이라든지 요런 것과 동일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 보세구역에서 소비가 됐잖아요. 소비가 됐으면 반출한 걸로 의제를 하는 거죠. 반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끝나야겠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지방교육세가 붙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이 틀렸네요. 동그라미 2번은 주미세 재산분이 아니죠. 균등분인데 주미세 재산분으로 살짝 바꿔서 나옴으로써 이게 틀린 지문이 되고, 담비 소비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죠. 뭐 교육세 같은 경우에 지방교육세는 서택스인데 요거는 뭔가 교육이 안 좋은 거 그런 세금을 분다고 했죠. 담배 소비세, 담배 안 좋잖아요. 그리고 레저세, 이런 사행성 소비 그런 것도 좀 안 좋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취득세 납세의무자한테도 당연히 지방교육세, 취득세한테도 붙고 뭐 등록면허세한테도 붙고 여러 가지 지방세에 붙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균등분만 지방교육세가 붙는다는 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넘어가서 이제 5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동그라미 4번이에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이라든지 또는 채권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법문구에서. 요거는 맞는 문구고요.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이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좀 보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아니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것은 부동산 소유지예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거고요. 소유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그걸로 납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액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한세를 부과한다.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요.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잖아요. 납부를 했으면 신고 불성시 과한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신고 불성시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신고 과한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문구가 되죠. 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내기만 하면 사실 신고를 한 걸로 봐요. 신고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한세, 이런 신고 불성시 과한세가 붙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또 틀렸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요. 원래 일반적으로 1.5%예요. 이게 1.5%를 얘기하는 거죠. 1.5%.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것은 얘는 예외적으로 0.8%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0.8%, 1천분의 8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죠. 이런 걸 좀 외우려면 좀 어려웠던 그 단순 암기 사항이었고, 요 4번이 분명하게 맞는 문구였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죠. 6번,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요건 뭐 쉬웠죠. 이의 신청 거친 후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 이의 신청이든 뭐 심사 청구든 심판 청구든 불복 청구는요. 90일 이내에 하는 거죠.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0일이 나오면 틀린 문구죠. 이 90일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숫자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서 7번,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만 보면요. 답은 4번. 요거 매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뭐라고 돼 있죠?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위탁징수예요. 위탁징수의 성격이 들어가 있죠. 위탁징수는 징수를 좀 부탁하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면서 이거 조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가산세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탁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위탁징수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문구. 매번 나오던 그런 지문이 또 나온 거예요. 넘어가서 8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 신청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거 이런 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나오면요. 요걸 맞추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자체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 데다가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오죠. 이번 시험에는 두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요게 한 문제인데 요거 답은요.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고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고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면 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있어가지고 요 취득세 감면을 해줄 때는 다른 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요. 감면 신청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요. 이런 시장군수 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처리할 수 있다. 좀 관할을 잘못하더라도 이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이 좀 잘못돼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요게 틀린 문구고 나머지는 맞는 문구예요. 이런 게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약간 어려운 것도 나오고 좀 난이도가 낮은 것도 나오는데 약간 지역적인 거 맞출 수 없는 것들은 다른 분들도 다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틀렸다고 하더라도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좀 까다롭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9번 지방세 기본법 상에 신고서 요거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요거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얘기하는 거죠.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경정 청구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후발적 사유로 인했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조세 쟁송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나오면 돼요. 조세 조약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경정 청구니까 내가 과다하게 좀 신고했기 때문에 요거 돌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경정 청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구가 좀 나와야 되냐면 2번, 3번, 4번을 좀 보세요.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취소가 되었다. 자, 요 취소가 되었다. 소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뭐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낼 세금이 아니었는데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낼 세금이 아닌 거 낸 거 그걸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는다 이런 컨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소가 된 경우 또는 소멸된 경우 그 경우에는 내가 낸 거 좀 잘못된 거니까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1번은 취소라는 표현이 없죠. 이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계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취소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얘가 후발적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구가 됩니다.
답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경정청구는 돌려받는 컨셉이기 때문에 내가 낸 거 그게 좀 잘못됐거나 그런 게 사후적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이제 10번.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이고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거 소득세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양도 차익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개인지방소득세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확인이 필요해요. 얘는 양도 차익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다시 분석을 해보거나 확인을 해보면 양도 차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소득세, 본세도 신고를 해야 되지만 요 개인 지방 소득세, 요 지방세도 신고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틀린 문구죠. 자, 넘어가서 이제 11번 납세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 답은요. 답만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이 틀렸고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거래 상대방 나왔죠?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 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자, 원래는 재조사 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세목이라든지 같은 세목 및 이제 같은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재조사할 수 있죠. 그 몇 가지 재조사할 수 있는 열거된 규정에 뭐가 있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때는 재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2개 사업연도에 걸친 경우, 그때도 2개 사업연도 걸쳐가지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뭐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고요. 요런 건 잘 나오는 부분이라 가지고 분명히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12번 용어의 정의. 옳은 것은 답은 3번이고요. 이 공과금에 대한 내용이죠. 공과금은 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거. 가산금은 별도의 용어가 있는 거고 체납처분비도 별도의 용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과금이라고 하면 쭉 나오고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거.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문구예요. 이거 맞는 문구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장난을 좀 쳐놨죠. 납세자라고 하면 납세의무자와 특별 납세의무자, 특별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특별 징수의무자죠. 이런 거 살짝 장난쳤죠. 좀 심하죠. 그래서 특별 징수의무자하고 납세의무자 둘 다 포함한 게 납세자라고 했죠. 납세자의 범위에 납세의무자도 들어가고 특별 징수의무자도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럼 특별 납세의무자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고, 자, 두 번째 표준세율이라고 돼 있죠. 표준세율이라고 하면 요거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자,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헛갈렸을 거예요. 뭐 가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준세율의 50% 뭐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어요. 좀 요거는 무조건 가감해야 되는 그런 세율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대부분은 뭐 표준세율이 50%를 가감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가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해 놨냐면 표준세율은 통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세율이고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세율 말고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라고 하면 표준세율에 50% 가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준세율이 아닌 걸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이거를 무조건 가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체납처분비라고 하면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걸 뭐죠? 가산금이죠. 체납처분비 아니죠. 이런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가산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납처분비는 압류라든지 또는 보관하고 또 매각하는 데 드는 비용들 그런 실비를 체납처분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가산금은 별도의 용어가 있는 거죠. 체납처분비에 가산금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산금은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게 체납처분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넘어가서 13번 재산세에 대한 건데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고요. 자, 나머지가 다 틀렸죠. 자, 요거는 잘 나오는 지문이죠. 요거 딱 보고 아, 이게 맞는 문구구나 바로 파악하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은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걸 알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보통 징수 방식인데 고지서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를 날려보내죠?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맞는 문구죠. 여기 맞는 문구예요. 과세 관청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고지서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다 조사하기에는 좀 버겁겠죠.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고요. 이게 맞는 문구고.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틀렸는데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원래는 이것도 사실은 예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렇게 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를 안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소유권이 변동됐는지 모르니까 그 경우에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는 예외 케이스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무조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렇지는 않죠. 이게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그런 거 파악할 때는요. 사실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사실상. 원래도 납세의무자도 사실상의 소유자고 요 등재 현황도 사실상의 등재 현황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이 변경이 됐는데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그런 예외 케이스인 거죠.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 두 번째,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를 자로 본다? 그렇지 않죠.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면 납세의무자가 다른 거니까 그 경우에는 건물 부분, 부속 토지 부분을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을 해요. 안분해가지고 각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지 뭐 건물의 소유자한테 전부 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또 4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틀렸죠? 유료가 틀린 거죠. 무료여야 되죠. 무료인 경우에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거고요. 만약에 유료였다라고 하면 재산세를 또 부과하는 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틀린 문구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14번. 징수유예 대한 설명으로, 징수유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 중에는, 기간이 나왔죠. 기간. 그 징수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원래 체납처분이 금지가 되긴 해요. 근데 체납처분 중에서 뭐는 할 수 있다고 했죠?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봐줄게라는 컨셉이라 가지고 내가 봐주는 기간 동안 막 압류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교부 청구는요, 내가 압류한 게 아니에요. 남이 압류한 거고 그쪽에서 압류해서 매각하면 내가 받을 돈도 있으니까 조금 주세요라고 청구를 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교부 청구고 요거 내가 이렇게 봐줄게 하고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 청구는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죠.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죠. 할 수 있다. 뭐 국세에서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지방세법에서도 잘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자,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넘어가서 15번. 자, 이거는 금방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해야 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 서택스 얘기하는 건데 서택스 뭐가 있죠? 바로 지방교육세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바로 보시자마자 찍으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넘어가서 16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요? 답은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틀렸죠. 요건 일정 세율이죠. 어떤 게 일정 세율이고 어떤 게 표준 세율인지 아셔야 돼요. 일정 세율은 조례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없는 세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표준 세율은 조례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세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일정 세율입니다. 일정 세율. 일정 세율인 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좀 하자고 했죠. 어떤 게 있죠?
일단 등록면허세 요거 부동산부는 제외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뭐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지역마다 다를 필요가 없겠다. 뭐 그런 컨셉에서 일정 세율 절대 조례로서 조정이 안 되도록 한 거고요. 이건 부동산 이외의 것, 부동산 등기 외에 등록면허세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비세, 레저세, 요거 사행성 소비를 할 때 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배 소비세, 담배 소비를 할 때 내는 거고, 그리고 지방 소비세, 요건 일반 소비에 대해서 내는 지방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도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에 의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는 거죠.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 소비세 같은 경우에 사행성 소비라든지 담배 소비라든지 일반 소비라든지 이런 소비에 대해서 지역마다 각각 세금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세율로 절대 조례로서 조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했고, 주행부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값 이런 게 바뀌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요거는 기름값이면 요거는 전기값이죠. 기름값, 전기값이 지역마다 달라지면 안 돼요. 조례로서 조정할 수 없도록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나왔죠. 요거는 일정 세율이라서 이렇게 표준 세율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넘어갈게요. 17번. 자, 요거는 아마 거의 뭐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내용 자체를 몰라서 틀렸을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찍어가지고 맞추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찍어서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요 감면 규정 있잖아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거의 뭐 100가지 정도가 돼요. 그 100가지를 다 외워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알고서 이렇게 맞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찍어서 맞추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요거 옳지 않은 거 또 하나 1번이 답인데, 요거 보시면 종교단체가 요거는 거의 뭐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틀린 문구구나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종교단체가 과세 기준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자, 이거 감면 규정이니까, 감면 규정인데 뭐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찍어서라도 이게 틀렸구나라고 잘 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푸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마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감면 규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분명 이게 틀린 문구였구나 그런 식으로 잘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단체가 자신의 종교 행위 목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무상으로 이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이 부동산은요 제3자의 부동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의 부동산도 들어가고요. 무상으로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잖아요. 그럼 재산세를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재산세뿐만 아니라 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 같이 감면을 해줘요. 그렇게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 요 같은 경우에 무상의 키워드인데 만약에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뭐 수익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바로 요걸 체크해가지고 틀린 문구로 잘 집어내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내용 자체를 알고 푸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특례 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이 거의 뭐 100가지가 넘는데 그런 걸 다 갖고 가기는 좀 버겁죠. 자, 넘어가서 18번. 지방세 기본법 상의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징수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된다. 자, 여기 틀렸죠. 어떤 기간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간. 어떤 기간 동안은 일시정지라고 했죠. 일시정지.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죠. 정지. 요거는 앞에 일시정지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중단하고 조금 구분하시기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예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분납기간이라든지 또는 뭐 연부연납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 동안 잠깐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가 나와야 되는데 중단이 나와버렸죠. 중단은 아예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 아예 멈추고 완전히 새로 이 기산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정지는 잠깐 멈췄다가 요때만 멈췄다가 이 기간 동안만
멈춤 버튼 있죠. 동영상에서. 그리고 쭉 가는 거야. 요게 2년이면 요 앞에 거는 유효하고요. 요거 소멸시효는 5년이니까 요 뒤에는 3년. 이렇게 되는 게 정지였죠. 중단은 앞에 거 다 없어지고 중단한 다음에 중단 사유, 요거는 청구를 했을 경우에 뭐 고지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교부 청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달라라고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 중단이 되고, 그리고 요 앞에 게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기산돼서 이게 5년이 다시 카운팅이 돼야 되는 것이 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죠. 이것도 뭐 국세든 뭐 지방세든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산세에 대한 건데 옳은 거 답은 동그라미 1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뭐 국세도 이런 규정이 있고요. 지방세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옳은 거죠. 맞는 문구고 나머지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좀 설명드리면 납세 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자, 부정한 행위가 나왔잖아요. 부정한 행위면 가산세율이 높아지죠. 100분의 40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일반 무신고는 20%예요. 그렇지만 부정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40%로 가산세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 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때는 아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유권 분쟁이 좀 있다는 거죠.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을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냐 아니면 너한테 준 거냐 그런 식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신고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과소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아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구가 되겠죠. 자,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소 납부한 경우. 자, 이거는 신고가 아니죠. 납부라고 돼 있어요. 과소 납부한 경우,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자, 요거는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과소 납부의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납부 불성실은 이 과소 납부한 세액, 이 미납세액이 있으면 곱하기 만분의 2.5 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미납 일수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20%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구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20번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간주취득 우리가 한번 봤죠. 요거 간주취득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답은 4번인데 보시면 법인 설립 후 60%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60%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럼 이미 가점주주죠. 50% 초과하니까 이미 가점주주예요. 이 가점주주가 15% 주식을 양도해서 총 45%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다? 그렇지 않죠. 요게 60%에서 이렇게 45%로 떨어졌고요. 양도해가지고 15% 양도해서 45% 떨어지고 다시 55%가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점주주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야지만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 가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요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요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5%로 나온 거는 가점주주가 원래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50%하고 55%를 비교한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미 60%에 대해서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이미 취득세가 과세가 됐어요. 이미 과세가 됐는데 또 55% 이렇게 45% 양도했다가 또 이렇게 55% 됐다고 해서 50%하고 55%의 차이에 대해서 또다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갖고 있던 60%보다 더 증가해야지만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문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구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법 풀이를 다 끝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틀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도 같고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열악한 환경 안에서 시간 안에 막 풀다 보면 또 실수가 조금씩 있을 거니까. 그런데 준비를 열심히 하셨고 기본기를 잘 닦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풀고 또 좋은 점수도 획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